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주 명리학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교보문고에서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또는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 이 앞에 하마터면이라고 이렇게 쓴 거 보면 이 뭔가 조금 그 전에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좀 잘 살지 못했다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살았는데 남들처럼 안 살기를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하마터면 남들처럼 살 뻔했다. 제가 왜 이 말이 저한테 이렇게 딱 가슴에 와닿았냐면, 제가 보니까 요즘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사주뿐만 아니라 뭐 사주를 포함한 기문둔갑, 육효, 주역점, 육임점, 뭐 자미도 수도 있겠죠.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한 5년 이상 하고도 누가 상담을 의뢰하면 사주를 볼 줄을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남들처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생들 이렇게 보면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또 어떤 예상 문제를 가지고 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학생들 성적이 많이 다르잖아요. 이 사주도 마찬가지예요. 사주도 비법 찾아서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주도 그냥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근데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상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상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상담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쓰잘데없는 걸 공부를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역학 공부한 지 한 20년이 됐지만, 사주 공부를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한 7, 8년 지나고는 이제 학원 강의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지만, 근데 사주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사주 공부하면서 산 책을 보니까 무려 4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의 뭐 마찬가지일 텐데, 뭐 적천수, 연애자평, 삼명통해, 그죠? 명리정종, 뭐 신봉통고라고 하죠. 정선 명리학원, 그죠? 뭐 설하고 선생님이 줄을 단 거, 자평진전, 명리사전, 팔자제용, 사주척경, 뭐 기타 또 여러 사람들이 막 써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한 40몇 권 보고도 이 사주를 정확히 처음에 풀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금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도 저의 비슷한 길을 밟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사주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사주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국영수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국영수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사주보다.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저도 공부할 때는 이상하게 공부는 많이 했는데 사주를 내밀면 어디서부터 통변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비법도 찾아오고 막 그랬는데 이 지나고 보니까 사주운부도 체계적으로 정확히 포인트를 짚어서 하면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사람이 사주를 보면 올해가 무술년이잖아요. 그러고 임술월이죠. 그 다음에 오늘이 또 무술일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지금 시간이 기미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간에 태어난 그 애는 사주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그 무술년, 이 무술년의 기운, 이 연의 기운, 그 다음에 임술월 월의 기운, 그 다음에 일의 기운, 이 시의 기운, 이 네 개의 어떤 그 기둥, 그죠? 사주는 기둥이니까 연월리시의 그 8글자, 이 8글자를 가지고 이 태어난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면서 대운도 자동으로 정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사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사실 기토가 뭐냐, 이 무토가 뭐냐, 이렇게 낱개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이 간목의 특성이 뭐냐, 을목의 특성이 뭐냐, 병화의 특성이 뭐냐, 정화의 특성이 뭐냐 해가지고 그 제가 그 한 십몇 년 전에 배우던 거의 뭐 20여 년 전에 배우던 그런 방식으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던 그 시행착오를 겪어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간목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세요. 지금 태어난 사람이 그 무토일간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수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임수가 편재죠. 편재. 무토 입장에서 무토는 뭐죠? 비견. 여기는 겁재.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하나 오행의 진정한 뜻이 뭐냐, 이것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육친 개념 있죠? 비견, 비겁, 식신상관, 편재, 정재, 관살, 인수, 이런 그 육친의 개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이 간목이 있어도 일간이 개수면 간목은 상관 아닙니까? 상관. 일간이 임수면 간목은 식신이죠? 그것처럼 일간이 어떤 오행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간목이라도 관살이 될 수 있고 인수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이런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지금 여기 사주는 전부 토다 보니까 이 가색격 사주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육친에 대해서 이 지금 시간에 태어난 사람 설명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다른 사주를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정유년에 한번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임술월, 무술년, 갑인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태어났다고 했을 때 이걸 한번 보세요. 이 무토일간, 무토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임수는 편재다. 임수의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임수는 편재다. 이건 뭐죠? 정인이죠? 여기는 편관, 칠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놓여 있는
그 각 오행들이 육친이 뭐냐? 식신상관이냐? 정관, 편관이냐? 정인, 편인이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간목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을목의 속성 이런 아주 거의 뭐 책 한 권을 그런 쪽에 할애를 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물론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각 오행의 특성을 이렇게 아는 것도 괜찮겠죠. 식간, 십이지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면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사주를 정확히 감정하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사주에 어떤 육친이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주를 음양오행의 각도에서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 음양오행 우리가 사주를 보면 이 사주가 만약에 지금 상담원 오신 분이 내민 사주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음양입니다. 이 사주가 음양이 맞는지. 여러분들은 음양오행 개념이 한꺼번에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맨 처음에는 음양관념이 먼저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떤 학자에 의해서 오행이 여기서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이 됐는데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음양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행을 보는 습관을 또 가져야 됩니다. 아까 오행을 본다는 것은 제가 설명한 육친 개념이죠. 육친 개념. 어떤 오행이 맞느냐.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천간에 어떤 육친이 있느냐. 지지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를 보는 게 오행이고 음양은 천간을 보면 간목부터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경신, 임계 이게 가을, 겨울의 기운 아닙니까? 지금 늦가을이죠? 가을, 겨울의 기운, 즉 금수의 기운은 이거는 음입니다. 음의 기운. 그 다음에 여기는 봄, 여름의 기운. 물론 여기 있는 토의 기운은 진수축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사계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일단 음양으로 나눌 때는 일단 양으로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양의 기운이다. 우리가 이걸 먼저 알고 사주를 보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 양기죠? 이거 양기죠? 여기 양기죠? 임수 하나만 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천간에 임수 하나는 음인데 그럼 지지에서 이 임수를 얼마만큼 받쳐주느냐. 받쳐주는 게 유금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양기가 훨씬 많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중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수의 기운이 와야 되죠? 오행을 안 보고도 대부분의 사주는 음양만 가지고도 어떤 기운이 나한테 오는 게 좋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써놓은 사주지만 이 사주에서 음양만 비교해도 지금 여기에 어떤 기운이 와야 중화를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음양의 기운이 안 맞으면서 오행의 기운만 맞으면 남들보다 살기는 엄청 더 열심히 사는데 나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지만 음양의 조화가 맞은 사람보다 내가 훨씬 고생하면서 얻는 바가 훨씬 적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음양을 보고 그 다음에 오행을 보고 오행 중에서는 육친을 중심으로 보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대운, 세운입니다. 대운, 세운. 현재 이 사람이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음양, 오행의 기운이 이렇다 했을 때 이제 대운, 세운은 현재 우리가 이 사주를 보다 보면 일단은 양이 많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운, 세운에서 음을 보완하는 글자가 오면 되겠죠. 단 형충파해가 안 돼야 되겠죠. 형충파해. 형충파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대운세운에서 음을 보완해주면 이 사람은 삶이 훨씬 좋아진다. 여기서 음을 보완해주면 편재가 보완되니까 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자세히 보면 또 다를 수 있는데 처음에 감명할 때 계략적으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쉽고 빠릅니다. 오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행도 여기서 보면 간목이 인을 깔고 있고 무토는 수를 깔고 있고 그죠? 수를 두 개나 깔고 있고 또 정화가 있고 이렇게 임수하고 유금 이렇게 있죠. 그러면 딱 봤을 때 오행적으로도 토는 3개, 목은 2개, 화는 하나. 그러면 화는 토를 생하니까 토가 4개나 다름없죠. 그런데 수는 1개고 금은 1개죠. 그러면 오행적으로도 부족한 거를 보완해 주면 되겠죠. 대운, 세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대운, 세운을 대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보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까지 해서는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